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앞서 했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2025 시행계획과 2026 시행계획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달라진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른 기회 같은 좀 정원외 혹은 정원외 특별 전형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균관대는 2026학년도에 전체 변경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대학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을 평가에 정량적으로 점수로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호에서 9호까지가 있는데요. 조치사항이 1호를 받은 학생들은 전형별 기준 총점의 10%를 감점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형 총점을 1000점으로 하는 경우에 100점을 감점하고 전형 총점이 100점일 경우에 10점을 감점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2호부터 9호까지는 전형 총점을 모두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이 만약 있다면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학생들 관심이 많죠. 그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1학년 생활을 해볼 수 있는 자유전공 계열이 그 성균관대에서 2026학년도에 새로 생깁니다. 모집 인원이 무려 280명이나 됩니다. 꽤 크게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자유전공 계열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가 생겼는데요. 첨단학과라고 볼 수 있는 양자정보공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양자정보공학은 모집 인원은 28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없던 학과여서 관심을 가지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전공 계열이 280명인 거는 굉장히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수시에서 170명, 정시에서 110명을 뽑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체 변경 사항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제 수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는 성균관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이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은 지금까지 세 가지 형태였는데 26학년도에 네 가지 형태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융합형입니다. 학생부 100에 수능 최저 없는 아주 심플한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네, 그 다음에 탐구형은 융합형과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 학생부 100 수능 최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그 다음에 사범대 스포츠과학에서도 그 탐구형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봤죠. 근데 요게 26학년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신경을 쓰셔서 융합형하고 탐구형은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는 동일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모집 단위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합형 전형이었던 과학인재 전형이 2026학년도에 성균인재와 과학인재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 선발하는 학과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는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1단계가 성균인재는 학생부 100에서 3배수나 4배수, 5배수 모집 단위에 따라서 1단계 배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인 거는 탐구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 학생부 100%로 7배수 내외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인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인재로 예전에 한 가지로 통합해서 뽑았던 그 종합형, 면접형 그런 종합 전형에서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로 분리를 좀 시켰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배수를 그 각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차별을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를 분리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면접에 있습니다. 성균인재는 면접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고요. 과학인재는 제시문 기반의 수학과 교과형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에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가지가 되는데 2026학년도에 모두 공통적인 것은 수능 최저는 이 네 가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전형별로 그 모집 단위가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1단계 넘어갈 때 배수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탐구형에서 의예과, 사범대, 스포츠과학 뽑았던 것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성균인재와 과학인재에서 면접이 두 개가 인적성 면접이냐 아니면 재심 기반의 수과학 그런 교과의 면접이냐 요 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6학년도에 4가지가 된다 하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볼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불리고 있죠. 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에 그 전형 방법이라든지 수능 최저라든지 이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성균관대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 80에 교과 정성평가 20% 요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이 수치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교과 80을 교과 군별로 좀 나누어서 A군 교과를 70% 반영하고 B군 교과를 10% 이렇게 나누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20은 맞는데 동일한데 여기에 출결사항을 또 추가로 포함해서 그렇게 20%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A군 교과와 B군 교과가 도대체 뭐냐? 이걸 구분을 해야겠죠. A군 교과는 국수형 사과의 한국사를 포함해서 6개 과목 교과군이고 6개 교과고요. 그다음 B군은 우리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3개 교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0%가 반영되니까 A군 교과의 성적이 좀 더 좋아야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기가 제2외국어, 한문도 10% 포함되니까 우리가 보통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수능 최저는 그 탐구 2개 응시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하고 한문이 탐구 1개를 대체한다. 요것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 의예과를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하나 더 걸리게 됐죠. 자, 의예과의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입니다. 국수형 탐, 네, 탐구는 여기서 2개 평균이고요. 3합 4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필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네, 요거를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과,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융합공학,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에너지학과까지 요 8개 학과는 국수형 탐 이렇게 5개 과목으로 봤을 때 3합 6이고요. 의예와 방금 말한 8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는 그 학과들은 국수형 탐 5개 과목 중 3합 7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교별로 최대 15명 추천하던 건 동일하게 갑니다. 네,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교과를 A군과 B군으로 나누어서 그 반영되는 비율을 좀 달리 봤다라는 거, 그리고 출결사항이 하나 포함된다라는 것이 2026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예과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것을 2026에서는 선발한다. 네, 요것도 흥미있게 볼 만한 점입니다. 네, 이제 논술 전형 가겠습니다. 원래 논술 전형 그냥 전형 방법이 한 가지였는데요. 논술도 또 2개로 나누었습니다. 성균관대가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 그 성균관대 논술은 전형 방법 논술 100이었죠. 그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었는데 요거를 그 언어형이나 수리형에서 어떤 모집 단위로 그 선발을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하는데 언어형과 수리형 이름만 보면 그 수리형은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에서만 선발할 것 같고 언어형은 인문계열만 선발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어형에서 선발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대라고 생각한 뭐 대표적인 전자전기공학부, 성대 전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도 언어형으로 선발합니다. 이 외에도 언어형으로 선발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의 시대가 되어서 선택의 폭을 좀 확대시켜 주고자 하는 성대의 그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형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이 이거 논술을 내가 잘하면 공대 계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언어형과 수리형 논술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형과 수리형은 둘 다 논술 100% 전형 방법은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건 또 동일합니다. 탐구 2개를 응시해야 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탐구 1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수리형에서는 요거는 의예과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형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으로 탐구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형의 수능 최저는 학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국수형 탐탐 5개 과목으로 봤을 때 3합 6이나 3합 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형으로 왜 자연계열 제가 아까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해야 하는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수리형에서는 그 의예과는 3합4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국수형 탐탐 3합 6 또는 3합 5 요거는 논술 언어형과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그 성균관대 수시 전형이 그 종합전형에서도 원래 과학인재로 뽑았던 것을 성균인재와 과학인재 2개로 분리를 했고 논술에서도 그냥 논술 1개 전형으로 뽑던 것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모집 단위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미리 좀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시로 가볼까요? 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가나다군 3개 다 뽑고 있죠. 지금 성균관대가. 네, 그거 동일하고요. 물론 모집 단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 정시 가서 실제로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수능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해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패스 or fail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있다라는 건 동일하게 가고요. 그 정시 일반 전형에서 사범대학을 전형 방법을 달리하지 않았었는데 2026에서는 수능 80에 사범대는 학생부 종합평가 20%가 들어나가는 것으로 사범대학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스포츠과학과는 25학년도와 동일하게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성균관대가 2026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25 시행계획에 비해서 변경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변화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자유전공 계열에서 280명을 선발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 입학할 때 나는 전공을 도무지 좀 찾기가 힘들다라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는 관심이 너무 여기저기 많아서 학생부가 한 가지로 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런 학생들 살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성균관대학교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대학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